직영부의 그 창의자본법에 의해서 회사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기업, 물론 저기 KT에도 계시지만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직영부가 매년 350억씩 특허 사라고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저희 회사의 기능은 이제 아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기게 돼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저희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변의 벤처기업들 중에서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특허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는 아파트 문서 가져오세요 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금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이 이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데 혹시 주변에 좋은 특허를 갖고 계시면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에 가지고 오셔서 특허를 팔겠습니다. 물론 판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세일즈 앤 라이센스 백 개념으로 일단 특허를 팔고 내가 전용 실시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회사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에서는 그 특허를 가지고 해외 라이센스도 도와주고 또 해외 전용 실시도 도와줘서 이제 이윤을 같이 배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내가 팔았던 특허 내놔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진 이제 계약대로 정해진 금융 비용을 더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인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러한 업무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낳은 이제 좋은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약대를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아이디 벤처스에서 바이오 전문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지만 건국대학교 벤처 테크노 경영스쿨에서 겸임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약대를 나왔고 분자생물학을 전공했고 전혀 이쪽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러면 이렇게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건데 바로 그게 이제 긍정적 자발적 참여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저만의 쉽게 말하면 블로그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저는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방송 나간 이야기, 강의한 이야기를 사진을 쭉 올렸는데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접으면서 그 도메인 호스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다 날아가 버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망하지 않을 회사에 이제 찾아낸 게 블로그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용어가 이제 블로그였지만 저는 이제 머릿속에는 그게 블로그였고 클라우드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용어가 정해져 있지만 제 나름 머릿속에는 이제 그러한 뉴 비즈니스가 머리에 들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모바일 시대에 제 머리에 다 놓고 다니기 어려워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외워집니다. 집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저장을 해놓고 꺼내볼 수 있는 메모장이 필요하겠다. 특히 나는 사진을 좋아하니까 찍은 사진들을 그냥 파일 다 날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사진을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그 장면이 보고 싶어 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지금 블로그는 오늘까지 한 83만 명이 왔다 갔는데요. 누적이고요. 하루에 평균 한 500명이 왔다 갑니다. 돈 하나도 안 되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그 프리퀀트 유저다 보니까 밑에서 광고를 달게 해주셔가지고 한 달에 광고 수익료가 한 15,000 정도가 나와서 그 돈으로 스타벅스 커피 5잔 정도 사가십니다. 그것뿐이에요. 돈은 전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10년 전에 9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 조회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제가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다들 IT 떠들 때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디지털 타임스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그지 같은 신문이었지만 지금 많이 컸죠. 문화일보 참여지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타임스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야,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오는데 바이오와 IT하고 융합을 한다. 너 그거 아냐? 그랬더니 사장님 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래서 신문에 지면을 내놔. 제가 칼럼을 쓸게. 그래서 이제 정성욱의 바이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매주 쓰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원고지 A4 용지로 4장을 적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이제 목적은 그 바이오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프렌치 프라이즈를 튀기다 보면은 뭐 발암물질이 나와요. 이게 뭔데 도대체?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놀라지 마시라. 이제 쉽게 쓰고 뭐 이제 뭐 고로쇠 뽑아먹지 말자. 고로쇠액이 뭐 저저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과학자로서 비과학자에게 전해지는 얘기를 이제 칼럼에다 쓰면서 이제 목적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을 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컨트리뷰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썼던 칼럼들을 전부 다 퍼 올렸어요. 근데 저는 몰랐지. 내가 쓴 칼럼 저작권 내 건 줄 알았지. 아니에요. 신문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변호사가 나한테 저한테까지 찾아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퍼블리케이션 된 내용에 대한 아티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저작권이라는 것, 카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칼럼을 쓰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왜 내가 쓴 글을 아무도 안 보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회수 올리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사이언티픽한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년 한 차례씩 그 식구들을 버리고 10일 한 2주 정도 해외여행을 합니다. 한 나라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도 놓고 가고 이제 SNS지만 또 나만의 그 영혼을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교류 안 하고 그냥 이태리, 터키, 프랑스 떠납니다. 그리고 2주간 거기에 푹 젖으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내 글과 함께 이제 올리다 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평균 이제 하루에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렸던 기사들은 뭐 오바마 취임식에 그 성경 두 권이 그 무슨 의미인가? 이 성경은 왜 하필 오바마가 성경 두 권에다가 선서를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다카르 레이스에서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혹한 환경인가? 인간은 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가? 그다음에 초속 우주 점프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 누가 더 뒷돈 낸 거야? 그다음 왜 뛴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엔데버가 퇴역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경로를 따라서 박물관까지 갔는지 그걸 이제 해외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서 사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이제 사진과 제 이야기를 담아서 올린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보령 워드 축제 이야기, 그다음에 블로니아의 지진 난 이야기, 뭐 금성의 개개시, 사이언스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올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저께는 그저께는 반중력 요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천에다 묶어갖고 하늘에 둥둥 뛰어가지고 하는 요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올렸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신문사인지 방송국인지 DJ가 떠들었겠지. 그랬더니 조회수가 하루에 3,000 조회수가 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 2달 전인가 폭이 94cm의 집이라는 거를 내가 너무 재밌어서 나도 짜투리 땅이 있으면 이런 집을 짓고 싶어라는 이제 생각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글을 해외 홈페이지에서 보고 올렸는데 그날 이제 네이버의 힘이에요. 이게 네이버 모바일 화면 첫 장면에 제 그거를 네이버의 직원이 올렸겠죠. 재미있는 기사 해가지고 패션 무슨 뭐 건축 인테리어 쪽에 올렸는데 그날 하루의 조회수가 18만 명이 쭉 올라갔어요. 그날 일 못했어요. 댓글 달아주는 하고. 왜냐면 저는 댓글을 다 하나씩 달아주거든요. 하다못해 뭐 윙크 표시라도 달아주는데 저희가 그날 뭐 초대박 났어요. 하루에 18만 명이 온 거니까 제가 블로그 운영을 해서 9년을 해가지고 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온 거예요. 야,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폐쇄적이에요.
굳이 찾아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가 바이오 벤처 CEO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의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초등학교 동창, 지인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데가 뭘까?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인테그레이션하고 이제 이런 기사를 하나 올리면 이제 페이스북에 대표 사진 하나 올리고 그 밑에 제 블로그를 사이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내 글도 보지만 블로그에 들어와서 더 further information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와서 보게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애인, 뭐 헤어진 애인, 우리 마누라, 처갓집 식구 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트위터는 하지 않고 성격상 누구를 쫓아다니는 건 싫어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양방향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오늘 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이거는 컴피데이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개하지 않고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에 오면서 졸라 높은 데 있어서 다리 아프네. 그럼 이제 동국대 코끼리 사진 올려놓고 코끼리 다리가 튼실한 이유를 알겠다. 하고 이제 올리면 뭐 이제 밑에 댓글이 올라와요. 원래 그 동네 그래요. 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 동국대가 나왔구나. 이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폴 사르트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앙가주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여, 인게이지먼트의 프랑스 말이죠. 그 앙가주망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타인과 동선에서 결합을 해서 융화시키고 투영하는 방법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핵심이라고 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말은 모르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휴대폰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든지 관망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야들이 특히 폐쇄적인 특히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뭐 요즘 이제 키보드가 소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성격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유전자 자체가 사물에 관심이 있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딱 저 사람을 딱 보면 밥을 살 건가를 귀신같이 한대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했고 인문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이 모임에서 누구하고 눈길이 몇 번 마주쳤고 지금 저게 갑이고 저게 을인가를 3초 만에 파악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오늘 과자가 왜 저 색깔이 저기는 있는데 여기는 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은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실험을 하다 보면 정말 조그만 샘플을 구하기가 안 파는데 어떡할 거야? 지가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DNA 클로닝을 하다 보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 이스트셀이라면 지가 만들어야 돼요. CDN을 얻어가지고 클로닝 한다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6개월이 걸리고 돈이 얼마겠지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SNS를 통해 가지고 이스트 라이브러리 갖고 계신 분 나 조금만 엘리컷 떠주실래요? 딱 한마디 하면 저요. 가지러 올래요? 내가 갈까? 빠르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과학은 급진적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쪽 그 SNS에서 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그냥 시간 낭비다 라가 아니라 내가 얻을 수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고요. 뭐 이건 뭐 저기 전문가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우리 여기 취재영 원장님은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저 한 번도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이에요. 기억하고 있겠어요. 과학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 뭐 금방 얘기했던 것들이 중복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진을 얻고 싶어서 지난주 일요일 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관련 책들을 쭉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독은 안 하고 읽으면서 제가 직접 그 책 커버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행복한 이유가 아이폰을 한 2년을 썼었어요.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짜증이 정말 납니다. 프라이드 타고 경부선 차 막힐 때 타는 기분이고 LTE로 노트2로 바꿨더니 제너시스 타고 새벽 5시에 골프 치러 가는 그 상쾌함. 뭐 쭉쭉 방금 터지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나만의 트렌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애플을 버리고 삼성을 사는 순간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하겠다. 근데 그저께 14%